이번 시간에는 상품 등록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 가이드 이외에 페널티에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 등록을 셀러센터에서 할 경우에는 첫 번째 베이직 인포메이션에서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품 이미지가 최소 한 장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 한 장, 그리고 최대 9장까지 정사각형 사이즈의 이미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상품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닌데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고,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캔바를 통해서 10초에서 60초 사이의 영상을 첨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문 상품명 같은 경우는 영어로 180자 미만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상품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영문 상품명 입력 시 자동으로 쇼피에서 카테고리를 추천을 해줍니다. 3개 정도 추천을 해주는데, 그 중에 제일 상단에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첫 번째를 가장 많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체크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영문 상품명 작성 시 너무 짧으면은 이제 상품 노출에 있어서 점수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품명은 조금 길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품 등록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문 상품 상세 설명 같은 경우는 5,000자 미만으로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상품 등록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정보고시 스페시피케이션인데요. 카테고리마다 기입해야 될 내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식품 카테고리라든지 화장품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을 꼭 넣게 기입을 해야 하고요. 아이돌 굿즈라든지 혹은 캐릭터, 취미, 컬렉션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만 입력을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혹은 카테고리마다 상품 정보고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별표는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별표가 아닌 부분도 기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기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기입을 해서 고객이 봤을 때 이 셀러는 이 상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기입을 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게 적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적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 인포메이션인데요. 세일즈 인포메이션에서는 가격 관련해서 혹은 옵션이나 재고에 대해서 기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옵션 베리에이션에서 Enable Variations를 눌러서 상품 옵션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명은 2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류 상품을 등록할 경우 컬러랑 사이즈 이렇게 옵션이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 이상은 옵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컬러랑 사이즈 이 정도 2개 정도 만들 수가 있고, 최대 넣을 수 있는 옵션 개수는 50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50개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2가지 옵션을 할 경우에는 컬러가 7가지이고 사이즈가 5가지면은 총 경우의 수는 35개죠. 그래서 컬러가 예를 들어서 10가지인데 사이즈가 6개다. 그럴 경우는 60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 등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옵션 개수는 50개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weight and dimension 같은 경우는 weight에는 무게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게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이 단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람 수가 예를 들어서 100g일 경우에는 100g을 킬로그램에 0.1로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100을 입력해서 상품이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웨이트 킬로그램이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부피
부피 사이즈를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필수는 아닌데 적을 수 있으면은 간단하게라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thers는 date 10이라고 해서 DTS를 적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숫자 2를 입력하는 게 많습니다. 이 숫자 2를 입력해서 date 10은 숫자 2일 경우 영업일 이틀 플러스 DTS 이틀까지 해서 총 4일 이내에 김포 집화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춤 제작 상품이거나 배송기간이 긴 제품일 경우에는 5일에서 10일 사이로 기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숫자 2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배송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배송비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에 마진 엑셀 소개해드리면서 100g당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복습할 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기준으로 100g의 경우에는 약 8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배송비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품 무게만의 무게가 아닌 포장이 완료된, 박스 포장까지 완료된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질량 무게와 부피 무게 중 무거운 중량으로 무게가 측정이 되고 10g 단위로 배송비가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우 해외 배송비가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피 무게 측정 방법은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한 다음에 6,000으로 나눈 게, 예를 들어서 0.1이 나온다 그러면 0.1kg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100g이 433원, 필리핀은 1,400원, 베트남은 한 600원 정도 되고, 태국은 1,400원, 대만은 한 676원, 멕시코가 5,800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브라질이 3,700원 정도 되고, 인도네시아는 지금 현재는 입점을 할 수는 없지만 100g당 900원 정도, 850원에서 900원 사이 환율로 봤을 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피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진 계산기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싱가포르 기준으로 했을 때 4% 정도 되고, 말레이시아는 4.32%, 필리핀은 4.48%, 멕시코가 5월 15일부터 14%로 제일 높습니다. 엄청나게 비싸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 해외 피지 수수료인데, 해외 피지 수수료는 대부분 다 2%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오니아 인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혜택 링크를 통해서 페이오니아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0.9%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나중에 신청하는 방법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FSP랑 CCB라고 해서 무료 배송 프로그램과 코인 캐시백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썸네일 이미지에 좌측 하단에 프리시핑 바우처 혹은 캐시백 바우처라고 나오게 되는데, 모든 이미지, 제가 등록한 상품의 모든 이미지에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에 다 추가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해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신청을 하셔야지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에 부착이 되고, 다음번에 FSP랑 CCB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LS 플러스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작년부터 진행을 했던 서비스이고, 구매자 배송 완료 전 이제 환불이나 반품권에 대해서 변동 전에는 $100, 이제 미국 달러로 최대 $100까지 환불을 해줬었는데, 변동 후를 보시게 되면 50%로 해서 최대 $200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구매자가 받지 못했거나 혹은 환불을 했거나 아니면은 구매자가 배송 전 분실 건수에 대해서 이제 셀러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내 배송, 이제 쇼피 판매가 아니라 국내 판매일 경우에는 배송전 분실이 거의 없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셀러에게 보상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하단에 보시게 되면 배송이 실패되거나 혹은 구매자 배송 완료 후 환불이나 반품을 할 경우에는 보상이 아예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변동된 부분을 보시면 상품 최종 판매가의 50% 최대 미국 달러로 200달러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LS 플러스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수수료가 약 0.8%에서 9% 정도 추가가 됩니다. 모든 셀러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수수료 정리한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FSP랑 CCB를 제외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약 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SP랑 CCB를 포함한다고 하면 약 15%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상품 등록 수량 제한 및 페널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셀러 센터에 들어오셔서 왼쪽 메뉴에서 샵 SKU를 들어오신 다음에 상단에 국가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보시게 되면 49개 상품 프로덕츠라고 보이고 그 밑에 보시면 951 more 프로덕츠라고 해서 초반에 셀러 같은 경우는 1000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쇼피에서 매주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D리스트로 처리가 돼서 상품이 보이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상품이 300개가 있는데 뒷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기준이 100개만 상품 리스팅이 가능하다. 그럼 200개에 대해서는 상품이 삭제되지는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노출이 안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문 이행 완료 건의 취소 건은 포함되지 않으며 구매자에게 정확히 배송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erforming Listing은 1개 이상 주문이 발생한 SKU 개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 대해서 리스팅 제한 조건과 리스팅 제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샵에 대해서 입점 후 120일 미만 운영을 할 경우에는 1000개까지 리스팅이 가능합니다. 약 4개월 정도 기간 동안은 1000개 리스팅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0일 이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90일 동안 총 주문 이행 완료 건수가 0개인 경우, 이제 카운팅이 3개월, 90일 동안 주문 건수가 0개일 경우에는 최대 리스팅 개수가 100개, 한 건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500개, 그리고 초보 샵으로 보시게 되면 입점 후 30일 이상 운영한 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동안 주문이 완료된 건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10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규모 샵인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주문 완료 건수가 30개 이상일 경우, 이 경우는 3000개까지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급셀러는 30일 동안 50개 이상일 경우에는 50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퓨리퍼드 셀러인 경우에는 10,000개, 그리고 공식몰, 오피셜몰 경우에는 20,0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브라질, 대만, 멕시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신규사만 좀 다른다는 점 보시게 되면 120일 미만, 이제 신규 셀러인 경우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브라질, 대만은 최대 5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멕시코는 10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기준이 똑같아서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쇼피 페널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피 페널티 확인하는 방법은 셀러 센터에서 좌측 메뉴에서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데이터에서 어카운트 헬스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국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마이 페널티의 점수, 이제 0포인트면 페널티 점수가 0포인트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상품 리스팅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 잘못된 카테고리에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좌측에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상품을 중복으로 등록할 경우, 혹은 세 번째 제품과 관련 없는 브랜드 이름이나 이런 키워드를 허위, 과장, 부적절한 상품으로 정보를 등록할 경우 페널티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식 배너 이미지, 예를 들면 프리퍼드 배너, 셀러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에 넣는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대상이 되고, 다섯 번째, 샵 프로필에 쇼피와 제휴되어 있거나 공식 승인이 되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설정할 경우 이 부분도 페널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쇼피 외부 거래를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채팅을 통해서 쇼피에서 이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예를 들면 자사 쇼핑몰로 유도를 한 다음에 구매를 하게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페널티 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일곱 번째 보시면 리뷰 또는 판매수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혀 다른 상품을 새로 등록하지 않고 기존 리스팅에 있는 거를 이미지나 이제 상품명만 바꿀 경우 어뷰징으로 이제 상품 리스팅에 대해서 페널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할인가를 과장하여 처음에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모션 직전에 판매 가격을 인상할 경우, 그래서 할인율을 조작할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도 페널티 대상이 될 수 있고, 아홉 번째, 상표 소유자 승인 없이 임의로 지적재산권 침해할 경우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쇼피 페널티 배송 퍼포먼스에 대해서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품 등록 가이드에서 DTS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DTS란 주문 출고 처리까지의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문 출고 처리는 셀러센터에서 발송 처리, 이제 to ship에서 shipped로 바뀌어져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DTS를 지키지 못할 경우 배송이 지연되고 주문이 자동 취소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월요일날 주문이 내려올 경우에는 8일까지 arrange shipment, 이제 배송 준비 클릭까지 해주셔야 되고, 10일까지, 금요일까지는 반드시 김포 지파지로 물건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LSR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주문건에 대해서 쇼피 물류 지파지 입고 스캔 기한일을 초과하는 경우 받는 페널티고, NFR은 발송 처리 자동 취소 기한일을 초과하는 경우 받는 페널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R 페널티 부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일 동안 발송 지연권 주문수 A를 보시면 지난 7일간 발생한 발송 지연권 주문수가 태국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틀, 건수가 이틀일 경우에는 A 대상 기준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B 같은 경우는 지난 7일간 발송 지연권 퍼센테이지가 10% 이상일 경우, 그리고 C는 지난 7일간 발생한 발송한 발송 지연권 주문 건수가 30%나 50% 이상인 경우,
이 A, B, C가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총 페널티가 2점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포함이 될 경우에는 1점이 부과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NFR 페널티 부과 기준을 보시게 되면 지난 7일 동안 주문 불이행 주문 건수, B는 지난 7일간 주문 불이행 퍼센트, C는 지난 7일간 주문 불이행 주문 건수가 30건 이상일 경우 A, B, C가 모두 충족될 경우에는 2점 부과가 되고 밑에 보시면 Extreme High NFR 페널티라고 해서 NFR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2점 페널티가 추가로 또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총 4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쇼피 페널티 CS 응대에 대해서 페널티 부과 기준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채팅으로 주로 CS가 진행이 될 텐데 성적 행위, 묘사, 유사 또는 관련 내용의 콘텐츠 혹은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콘텐츠, 사이버 폭력이나 희롱하는 언어가 포함된 콘텐츠, 법적으로 판매, 유통이 금지된 상품의 콘텐츠인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건당 3점의 페널티 부과가 되고 피드랑 쇼피 라이브 사용 제한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적발이 되면은 3일 동안 제한이 되고 2차는 7일, 3차 적발 시 영구적으로 쇼피 라이브를 하실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SP랑 CCB 프로그램 신청하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FSP랑 CCB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CCB, 코인 캐시백 같은 경우는 쇼피에서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프로그램,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혜택, 밑에 추가 혜택을 잠깐 보시게 되면 각종 구자, 코인 캐시백 메뉴에서 제 상품이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객에게 푸시 알림 혹은 셀러의 상품이 포함된 컬렉션으로 유도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FSP 무료 배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샵 내 모든 상품의 우측의 이미지처럼 썸네일 이미지에 다 라벨 부착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 혜택은 각종 구자에 노출이 되고 코인 캐시백과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푸시 알림이나 셀러의 상품이 포함된 컬렉션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FSP랑 CCB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수수료가 각각 다 다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같이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가 6.42%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5.4%, 멕시코는 캐시백이라고 멕시코는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는 7.56 둘 다 신청을 할 경우 말레이시아는 코인 캐시백만 할 경우에는 3.24 프리시핑만 할 경우에는 5.4 개별적으로 신청을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FSP 프리시핑 프로그램만 신청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개 다 신청하기에는 너무 수수료율이 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둘 다 하게 되면 6.72, 태국은 6.42%, 베트남은 9%, 브라질은 프리시핑만 가능하고요. 6%이고 대만은 두 개 다 신청할 경우 6%이거나 혹은 4.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좌측 하단에 제가 링크를 넣어놨고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국가별로 하나하나 들어가셔서 각각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싱가포르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글 폼으로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신청을 할 경우에는 최대 2달까지 소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 보시게 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입할 경우 반려되며 별도의 안내 메일은 발송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 입력을 할 경우 만약에 신청이
안 됐다, 실패됐다 할 경우에는 따로 메일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신청하실 때 정확하게 기입해서 제어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 서비스 가입 이후 서비스 해지 접수를 해주셔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별도 공지는 해드리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눌러주셔서 동의하고 다음,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싱가포르 영문 샵 아이디를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좀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샵 아이디, 영문 샵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샵 왼쪽 메뉴, 셀러센터에서 왼쪽 메뉴에서 샵 SKU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상단에 국가를 클릭을 합니다. 국가를 클릭을 했을 때 밑에 나오는 아이디가 국가별 샵 아이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드래그를 하셔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샵 아이디 넘버를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샵 아이디 넘버는 왼쪽 좌측 메뉴에서 샵 SKU에서 국가를 선택을 하고 우측에 more를 눌러서 라이브 프리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단의 주소창에 보시게 되면 아이디하고 뒤에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를 복사를 해주셔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신청 또는 해지 둘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신청으로 체크를 하고 체크한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까지 완료가 되시면은 머천트 세팅, 저희 환율이랑 마켓 어드저스트먼트 레이트랑 서비스 피 레이트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좌측 메뉴에서 머천트 세팅에서 프라이스 캐큘레이션 포뮬러 세팅 클릭해 주시고 하단에 스크롤을 내려서 싱가포르를 0%로 되어 있으실 텐데 여기에서 에디트를 눌러서 6.42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에디트 눌러서 서비스 피 레이트를 6.42로 바꿔주시고 세이브 더 체인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싱가포르 진행을 같이 한번 해봤고요. 말레이시아부터 브라질까지는 각각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신청서를 나머지 7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판매금지 상품 및 배송 시 포장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금지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를 하단에 두었으므로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PT 화면을 보시게 되면 선적 불가 품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폭발물, 폭죽이나 불꽃놀이 제품 혹은 탄약 이런 제품들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 보내실 수 없고요. 밑에 예시를 보시게 되면 가스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항공기 내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선스프레이라든지 메이크업, 픽서, 분사용 무스, 안개 미스트 등도 보내실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항공기로 비행기로 보내지기 때문에 비행기에 제품을 넣을 수 없는 제품은 판매를 하실 수가 없고요. 가스물 같은 경우도 이제 에어로졸, 스프레이 타입 이런 제품들, 부탄가스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 접착제라든지 스프레이, 향수, 디퓨저 이런 제품들 판매하실 수 없고 인화성 고체인 경우에는 성냥, 황, 페인트 원료 물질 이런 제품들 판매하실 수 없고요. 산화성 물질 같은 경우는 염색약, 제모크림, 표백제, 그 다음에 독성, 감염성 물질, 살충제나 청산가리 바이러스, 그리고 의료용 폐기물, 그 다음에 방사선 물질 중에서는 예를 들어 동위원소가 들어간 제품들로 방사선 물질이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실 수 없고요. 그다음에 부식성 물질, 보조 배터리, 수은 온도계, 그리고 기타 위험 물질에는 에어백, 오일, 중고 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이런 거 판매하실 수 없다고 하고요. 통관 불가 품목이라고 해서 현지 반입 및 판매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장난감 총, 도검류, 칼날,
뭐 마약류, 의약류, 의약품 뭐 이런 제품들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위험 화물 선적 전 이제 MSDS 제출 및 승인 필요한 이제 제품들을 보시면 인화성 액체인 경우에는 프린터 잉크, 뭐 페인트 이런 제품들 판매하실 수 없고요. 인화성 고체는 양초, 향초, 캔들, 산화성 물질 중에서는 락스, 그리고 부식성 물질은 충전식 전자기기, 휴대폰 충전식 면도기, 블루투스 기기 등, 그리고 기타 물질은 뭐 전동휠, 스피커, 비인화성 액체류는 이제 액상 음료, 액체류 반입 제한이라고 해서 알코올 포함 음료, 액체류의 경우 마켓 제한 리스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 판매가 불가한 상품을 입고하는 경우 세관 측에서 실물 화물 검수 후 이제 제품 색출 및 이제 개원 검사가 불가피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지 수입 통관 협조는 구매자의 의무이며 구매자의 협조 미비로 이제 통관이 장기 지연될 경우 현지 세관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켓별 특이사항을 보시게 되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이제 네일 관련 제품 혹은 뭐 코로나 진단키트, 염색약, 그리고 햄프 사티바 이런 성분의 화장품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대마 관련된 성분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 판매하실 수 없고 중고 물품 판매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네일, 염색약 제품 판매하실 수 없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네일 염색약 그리고 진단키트, 말린 식품류 같은 경우는 10kg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 세관에서 금지 품목 적발될 경우 1000바트 이상의 과태료가 발생이 되고 식품류는 1kg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한적 수량 발송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일 관련 제품, 염색약 발송하실 수 없고요. 장난감, 그리고 악기, 자파류 및 화장품 품목은 제한적으로 수량 발송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태국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판매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 정책적으로 좀 바뀌면서 이제 한국 셀러들도 화장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마스크 종류는 FDA 승인이 필요하고 혈압 측정 기능 등을 포함한 전자세계는 통관 불가라고 합니다. 접착제 또는 인조 눈썹, 속눈썹, 그리고 네일 관련 제품, 스마트 TV, 중고 물품 판매를 할 수 없다고 하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화장품 금액 또는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 마진 엑셀 소개하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100만 동 이상의 제품을 판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쇼피 내에서 아예 100만 동 이상의 100만 1동도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금액대를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만 동이 한국 돈으로 약 45,000원에서 5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대 이상의 제품들은 판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서적, 신문, 잡지류 통관 안 되고 중고 물품 판매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모든 식음료 제품 통관이 불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이런 전자기기 가전제품 통관 불가고 수술용 마스크라든지 마스크 제품 선적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임신 테스트기, 체온계, 구급약 통관 불가, 코로나19 진단키트 발송 불가, 핸드폰, 그리고 히알루론산 성분 포함된 제품 등 발송이 불가라고 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류, 이제 육류 성분 상품 통관 불가이고 초콜릿, 견과류나 음료 등 통관이 불가된다고 합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액체류 이하, 50ml 이하, 그리고
파우더류 50g 이하만 발송이 가능하고 식품류 통관 불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신발 관련된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상품의 경우 현지 세관에서 제품 인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출 불가 시 통관 불가라고 하고요. 의료용 마스크 마찬가지로 멕시코는 통관 불가라고 합니다. 판매 금지인지 헷갈리는 상품을 찾는 방법은 이제 기존의 쇼피 사이트에서 미리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지 사이트, 예를 들면은 뭐 브라질에서 내가 이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판매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관련된 제품이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바프 아몬드를 예시를 들었을 때 바프 아몬드가 제품이 쭉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브라질에서 바프 아몬드를 검색을 했을 때 아몬드는 나오지 않고 지금 네일 아트 관련된 제품들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식품 자체가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제품을 등록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가 쇼피에서 아예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송 시 포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상품 노출 부위가 100% 가려져야 됩니다. 박스나 혹은 이제 뭐 택배 비닐로 배송을 보내실 경우에 제품이 아예 보여서는 안 되고 외부 포장재 같은 경우는 박스나 폴리백이 대표적이지만 뭐 깨짐이나 터짐 뭐 이런 제품 자체가 뭐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 포장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좌측에 보시게 되면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제 박스도 두께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운 걸로 좀 튼튼한 박스로 포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 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뽁뽁이를 통해서 이제 박스 포장하실 때 흔들리지 않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깨질 수 있는 것도 추가 완충제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은 배송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파손주의 스티커도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포장 마무리는 테이프로 깔끔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사항인데요. 중요한 부분인데, 합포장을 하실 경우 주문건 배송 처리는 1주문, 1포장, 1라벨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왼쪽 사진을 잠깐 보시게 되면 밑에 사진 같은 경우는 박스에다가 밖에 이렇게 원통형으로 해서 같이 합포장으로 보낸 경우인데, 이렇게 보내주시면 안 되고 박스 안에 두 개 다 같이 넣어줘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박스 하나에. 위에 사진도 마찬가지로 박스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같이 보낸다고 하면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보내시면 안 되고 한 박스에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DTS 개념 및 프리오더 상품 등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송 페널티에 관련해서 DTS를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쭉쭉쭉 넘겨서 이번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걸 잠깐 말씀드리면, 변경 전이랑 변경 후를 보았을 때 원래는 DTS 이틀을 해야 했을 때 주문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가 아니라 4영업일 이었었는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같은 경우는 3일 안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3일 안에. 그래서 기존에 원래는 4일이었었는데 3일로 바뀌었다는 점. 2024년 2월 19일부터 바뀌었고요. 브라질, 멕시코 같은 경우는 4일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이제 브라질, 멕시코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주문이 내려오면 목요일까지 도착 및 스캔을 해주셔야 되고, 화요일은 금요일, 수요일은 월요일, 목요일은 화요일, 금토일일 경우에는 수요일까지 DTS 기한 내에 보낼 경우에는 3일 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같은 경우는 4일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LSR이랑 NFR 이 부분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주문 제작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오더라고 해서 핸드메이드 제품이거나 혹은 앨범이나 선 주문이 필요한 제품일 경우에는 출고일이 5일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은 프리오더라고 해서 DTS를 이틀만 넣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커스텀 오더라고 해서 프리오더 ships in 10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상품 등록하실 때 맨 밑으로 내려서 Others에서 Day to ship을 최대 10까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근데 모든 제품을 이렇게 프리오더로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제한수, 이제 페널티가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셀러의 기준일 경우 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20% 이상 상품 수가 100개 이상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포함이 될 경우에는 리스팅 제한수가 1000개에서 500개로 되어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5%가 넘어가게 되면은 200개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프리퍼드 셀러랑 브랜드몰 셀러 같은 경우에는 이쪽 조건에 대해서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자격이 상실된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오더 제품이 몇 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좌측 셀러센터 좌측 메뉴에서 데이터의 어카운트 헬스를 클릭해 주시고, 상단의 국가를 클릭해 주신 상태에서 밑에 리스팅 퍼포먼스에서 프리오더 리스팅에 내가 등록한 제품 만약에 100개 중에 몇 개가 현재 프리오더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샵 네임 로고 설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널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샵 로고나 그리고 샵 네임 같은 경우는 저희 끝날 때쯤에 영상으로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부분은 샵 로고 세팅 시 주의사항은 쇼피의 프리퍼드 라벨 혹은 이름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쇼피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되고요. 올바른 샵 스토어 로고 사용 방법, 첫 번째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쇼피 장바구니만 참고하는 경우, 혹은 두 번째 이미지에 쇼피 로고가 들어가고 그 밑에 제 샵 로고, 샵 네임과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쇼피 플랫폼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샵 로고에 이런 100달러를 할인해준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이미지 보시면 장바구니 안에 샵 로고를 넣는 경우, 이런 경우도 올바르게 샵 로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예시를 보면서 좀 소개를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annot use 쇼피 이미지인 경우에는 쇼피 이미지 전체 크기로 사용할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쇼피와 제휴되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 세 번째는 쇼피가 상점을 보증한다고 생각하고 오해할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에 있어서 세 가지 다 fail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모두 이런 이미지 사용하실 수 없고요. 그리고 5번, 6번, 7번, 8번,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쇼피가 상점을 보증한다는 이미지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도 이제 쇼피에서 쇼피가 제휴되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11, 12, 13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14, 15, 16, 17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상표권이나 상표명 같은 경우는 브랜드 소유자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러샵 네임 설정하실 때 제품명을 넣지 말고 그냥 브랜드명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C, 코리안 패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넣어주시면 안 되고 홍보 마케팅 예를 들어서 무료 배송 50달러 이상 구매했을 때 무료 배송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샵 네임을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정보 예를 들어서 주소 링크를 넣어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피셜 몰 같은 경우 오피셜과 관련된 내용을 셀러샵 네임에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셀러샵 네임 설정 방법은 좌측 메뉴에서 샵 인포메이션에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샵 로고도 넣으실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가서 샵 네임 같은 경우 5자에서 35 문자 영문으로 기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 후 30일 뒤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작성을 하실 때 신중하게 적어주셔서 작성해 주시고 다음에 또 수정을 하려면 30일 뒤에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샵 상세 설명 같은 경우는 최대 500자까지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기입을 하시게 되면 다른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 영문으로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그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미지 에디터, 이미지 에디트를 눌러서 로고를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로고 이미지를 추가를 하셨을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사각형 이미지로 넣었을 때 그 원형으로만 로고 이미지가 잘리는 거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로고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저희 대표 이미지 작업했던 것처럼 테두리를 넣을 경우에는 테두리가 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이미지에 로고를 작업을 하실 때 로고에 딱 맞게 원형을 넣고 그 안에 로고를 넣을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네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일 뒤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로고 이미지랑 샵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상품 등록 가이드랑 그리고 페널티, 판매 금지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